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냉장고에 오이 있으시죠? 그 오이 오늘 저녁부터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12주 동안 어르신들을 직접 추적한 연구 결과예요. 건강에 좋다고, 혈당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그 오이가 드시는 방법 하나 때문에 도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당뇨와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병원에서조차 절대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오이의 진짜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에 7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오이를 잘못 드시고 계세요. 좋아지려고 드시는데 혈당과 혈압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그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올해 86입니다. 50년 가까이 5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곁에서 돌봐온 내과 전문의예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나이까지 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비싼 약보다, 화려한 영양제보다 우리 부엌에 있는 평범한 것 하나가 몸을 더 크게 바꾼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이 방법을 매일 실천하면서 제 나이보다 훨씬 정정하게 살고 있습니다. 계단도 잘 오르고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나눠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모두 8가지 큰 주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이가 당뇨와 고혈압에 왜 이런 저 놀라운 효과를 내는지, 우리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오이를 매일 드시면서도 효과를 전혀 못 보시는 충격적인 이유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이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 최고의 조합 음식들을 알려드려요. 네 번째,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대별로 정확히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그 복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다섯 번째, 당뇨 수치를 가장 빠르게 떨어뜨리는 오이시마 활용법이에요. 여섯 번째, 고혈압 어르신들을 위한 오이와 생활습관 통합 관리법입니다. 일곱 번째, 오이 말고도 우리 부엌에 숨어있는 보물 같은 음식들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이를 드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실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꼭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오늘 영상이 그냥 정보 전달로 끝나버릴 것 같아서요. 청주에서 30년째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신동식 어르신이세요. 올해 63이십니다. 당뇨를 앓으신 지가 벌써 15년이 됐고요. 거기에 고혈압까지 겹쳐서 아침마다 약을 한 주먹씩 드시며 살아오셨어요. 제가 이 어르신을 처음 뵀을 때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식당을 30년 했는데요. 요즘은 주방에 5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할아버지 업어 달라고 매달리는데 업을 힘이 없어서 그냥 손만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르신 눈가가 살짝 붉어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게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자식들한테 짐되기 싫고 손주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은 그 마음, 그게 더 힘드신 거예요. 우리 세대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요, 한평생 자식 키우느라 내 몸은 늘 뒤로 미루셨다가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약통만 자꾸 늘어가는 그 서글픈 마음을요. 그런데요, 신동식 어르신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따르신 지 딱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187에서 124로 떨어지셨어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이셨고요. 그날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손주를 다시 업어줬습니다. 그러시면서 활짝 웃으시는데, 아, 제가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구나 싶었어요. 이 어르신이 하신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바로 그 방법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이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몸 안에서 그렇게 큰일을 할까요? 여러분, 오이의 95%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그냥 맹물이 아니에요. 칼륨, 마그네슘, 실리카, 비타민 K, 그리고 독특한 식물성 화합물들이 녹아있는 천연 정수액이에요.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청소해주는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50을 넘고 60을 넘어가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피부 같으시죠? 거울 보면 주름부터 보이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혈관이에요. 혈관이 제일 먼저 굳습니다. 굳어진 혈관 위로 끈적한 혈액이 억지로 흐르면 그게 혈압이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수도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래된 수도관 안에 물때가 끼면 물이 졸졸졸졸 잘 안 나오죠. 혈관도 똑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짜게 드시고 기름지게 드신 것들이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이의 칼륨이 이 굳어진 혈관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녹슨 수도관에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칼륨이 들어가면 나트륨이 빠져나와요. 우리 몸은 시소처럼 설계되어 있어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이 내려갑니다. 짜게 드시던 어르신들이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그동안 혈관벽에 끼어있던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신장혈관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 60대 어르신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세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요. 혈압약 한 알반의 효과와 거의 같습니다. 음식만으로 약 한 알반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당뇨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인슐린은요,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물쇠가 녹슬어 버리면 열쇠가 있어도 문이 안 열리잖아요. 세포의 문이 잠겨버린 그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혈당이 아무리 높아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당은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고요. 그게 바로 고혈당입니다. 그럼 이 자물쇠는 왜 녹쓰는 걸까요? 사실은요, 간이 너무 지쳐있을 때 잘 생깁니다. 우리가 평생 일하면서 술도 좀 드셨을 거고 기름진 것도 드셨을 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게 다 간에 차곡차곡 쌓여요. 공장이 막히면 공장 전체가 멈추듯이 간이 막히면 온몸의 대사가 흔들리는 겁니다. 오이에는 큐커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간을 청소해주는 천연비누예요. 이 성분이 지쳐있는 간에 들어가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간세포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지방을 살살 녹여줍니다. 간이 깨어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해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이 하는 일을 음식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오이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이에는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서 노화된 세포를 청소하는 성분입니다. 의학적으로 좀비 세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죽어야 할 시기가 됐는데도 안 죽고 몸 안에 남아서 주변의 멀쩡한 세포까지 망가뜨리는 못된 세포들이에요. 60을 넘어가면 이 좀비 세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노화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피세틴을 충분히 섭취한 60세 이상 그룹이 그러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검사 점수가 17% 높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손주 이름 깜빡깜빡하는 그 답답함이 17%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우리 어르신들께 이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오이에는 실리카라는 미네랄도 들어있어요. 실리카가 뭐냐면요. 우리 관절의 연골을 만드는 재료예요. 60 넘으시면 거의 다 무릎이 시큰거리시잖아요. 계단 내려갈 때 난간 한번 잡으셔야 하잖아요. 그게 다 연골이 닳아서 그래요. 오이 한 개에 들어있는 실리카가 하루 권장량의 38%를 채워줍니다. 딱 한 개로요.
그러니까 오이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무릎이 한결 편해졌다라고 하시는 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K는 우리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영양소인데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68%가량이 비타민 K 부족 상태라고 해요. 뼈가 약해지면 살짝 넘어져도 골절이 쉽게 생기거든요. 어르신들 한번 넘어지면 그게 큰일로 이어지잖아요.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이 위험을 줄여드릴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이 하나가요, 혈관을 청소하고 간을 깨우고 좀비세포를 없애고 무릎 연골을 만들어주고 뼈까지 튼튼하게 해줍니다. 비싼 영양제 5통 살 돈으로 시장에서 오이 한 봉지 사시는 게요, 여러분 통장에도 좋고 몸에도 훨씬 이득이에요. 한평생 아껴 사신 우리 세대한테 이만한 게 또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오이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좀 이해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를 매일 드시면서도 왜 효과를 전혀 못 보시는 걸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계속 잘못 드시면 평생 효과를 못 보세요. 10년을 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박 선생님, 저도 오이 매일 먹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그러면 저는 거꾸로 여쭤봅니다. 어떻게 드시는데요? 그러면 10분 중에 8분이 비슷한 대답을 하세요. 오이지로 먹어요. 오이 무침으로 먹어요. 당근이랑 같이 갈아서 즙으로 먹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그렇게 드시면요, 오이가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 오이와 당근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오이 당근즙 건강에 좋다고 하죠. 시장에서도 팔고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오이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통째로 죽이는 방법입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타민C를 분해해버리는 효소예요.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당근의 이 효소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부숴버립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5분 안에 비타민C의 80%가 파괴된다고 해요. 5분이에요. 오이 당근즙을 갈아서 컵에 담아 식탁에 올려놓는 그 짧은 사이에 이미 비타민C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오이 당근즙 드시는 분 계세요? 오늘부터 따로따로 드세요. 오이는 오이대로, 당근은 당근대로요. 굳이 같이 드시고 싶으시면 당근을 살짝 익혀서 드세요. 익히면 그 효소가 죽거든요. 신동식 어르신도 처음에 사모님이 매일 오이 당근즙을 갈아주셨다고 해요. 2달 동안 열심히 드셨는데 혈당이 오히려 살짝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당근에 당은 들어오고 오이의 효과는 사라지고 두 가지가 동시에 안 좋게 작용한 거죠. 두 번째 실수, 오이와 바나나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겁니다. 바나나가 혈압에 좋다고 오이랑 같이 아침마다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둘 다 칼륨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잠깐,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60을 넘어가면 신장 기능이 자기도 모르게 살짝 떨어져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칼륨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릴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도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요, 새벽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응급실에 가신 분이 있어요. 검사해보니까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칼륨 수치가 높았더라고요. 알아보니 매일 아침 오이 2개와 바나나 2개를 같이 드셨더라고요. 좋다고 하셔서요, 좋은 것도 적당히가 있는 거예요. 오이와 바나나는 시간차를 두세요. 오이는 아침에 드시고 바나나는 점심 드신 후에 드세요. 특히 신장약이나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 실수가 가장 안타까워요. 가장 흔한 실수이기도 하고요. 바로 오이지와 오이장아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이지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짭짤하고 새콤하고 밥 한 공기 술술 넘어가죠. 솔직히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담그신 오이지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이지와 장아찌는 더 이상 오이가 아니에요. 그건 소금 덩어리입니다. 오이지 한 조각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보통 크기 한 조각에 600에서 8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입니다. 한 조각의 하루 권장량의 40% 가까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세 조각 드시면 거기서 이미 하루치를 거의 다 드신 겁니다. 이제 칼륨으로 혈압 내리려고 오이 드셨더니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와서 혈압을 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효과가 0이 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신동식 어르신은 식당을 하셨으니 짠 음식 드시는 게 일상이셨어요. 거기에 오이지까지 매일 드시고 계셨으니 혈압이 잡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어르신께 드린 첫 번째 조언이 뭔 줄 아세요? 오이지 항아리를 주방에서 빼세요 였습니다. 어르신이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단골 손님들, 입맛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르신, 단골 손님 잃는 거랑 손주 못 업어주는 거랑 어느 게 더 큰 손해입니까? 그날 저녁에 어르신이 그 항아리를 부엌 뒤편으로 빼셨다고 해요. 네 번째 실수는 껍질을 깎아서 드시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껍질이 거칠다고 깎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오이의 좋은 영양소 중에 거의 70%가 껍질과 그 바로 아래 진한 녹색 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큐커비타신도 거기 있고 피세틴도 거기 있고 실리카도 거기 있어요. 깎아 드시면 그 70%를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거예요. 껍질이 거친 게 걱정되시면요, 굵은 소금으로 30초만 살살 문지르세요. 그러면 껍질에 있는 작은 가시들이 다 떨어지고 색깔도 더 진해집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30초 헹구시면 돼요. 그렇게 드시면 영양도 살리고 식감도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미리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겁니다. 오이를 미리 채 썰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는 분들 계세요. 공기에 닿는 면적이 커지면 비타민C가 빠르게 산화됩니다. 30분만 지나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오이는 반드시 드시기 직전에 자르세요. 이거 하나만 지키셔도 손해보시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5가지 실수 기억나시죠? 당근이랑 갈지 마라. 바나나랑 많이 드시지 마라. 오이지는 소금 덩어리다. 껍질 깎지 마라. 미리 자르지 마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 올라가는 최고의 조합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는 혼자 드셔도 좋지만요, 특정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엄청납니다. 국립암센터 영양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식품들의 조합이 단독 섭취보다 혈당 안정 효과를 최대 2.7배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오이와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장에 들어가면 끈적한 그물 같은 걸 만듭니다. 이 그물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당 흡수를 천천히 늦춰줘요.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지 않습니다. 오이의 칼륨과 사과의 펙틴이 만나면 혈관 청소와 혈당 안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오이 1개와 사과 반쪽을 껍질째 드세요. 사과는 너무 많이 드시면 당이 올라가니까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신동식 어르신이 2달 만에 효과를 보신 것도 바로 이 조합 덕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식단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2가지를 드셨다고 해요. 두 번째 최고의 조합은 오이와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 전통 음식이에요. 예전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즐겨 드시던 바로 그 음식이죠.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게 오이의 칼륨과 만나면 혈관 탄력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 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320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오이와 두부를 함께 드신 그룹이 오이만 드신 그룹보다 혈압 안정 효과가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식사 때 두부 반 모를 오이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두부는 굳이 특별한 요리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으깨서 간장 한 방울 떨어뜨려 드셔도 되고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세 번째 최고의 조합은 오이와 마늘입니다. 우리 음식에 마늘이 빠지면 맛이 없죠. 다행히 마늘은 건강에도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막아줘요. 여기에 오이에 칼륨이 더해지면 혈압 낮추는 효과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규칙적으로 드신 60대 이상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8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오이와 합치면 그 효과가 배가 돼요. 마늘은 날 것으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날마늘은 위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운 마늘로 드세요. 마늘 두세 쪽을 은박지에 싸서 5분만 살짝 구워 드시면 맵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됩니다. 오이랑 같이 드시면 금상첨화예요. 네 번째 최고의 조합은 오이와 달걀입니다. 달걀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단백질 식품이죠. 하루 1개에서 2개의 달걀은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달걀의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간의 지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오이의 큐커비타신과 달걀의 레시틴이 함께 작용하면 간 청소 효과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대한당뇨병 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하루 2개의 달걀을 드셨을 때 공복 혈당이 평균 11% 낮아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달걀 2개를 삶거나 반숙으로 드시고 오이 1개를 함께 드세요. 이 조합이 아침에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최강의 세트입니다. 5번째 최고의 조합은 오이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외국 음식 같아서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 많은데요. 요즘은 시장에서 작은 병으로 10,000원이면 사실 수 있어요. 오이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면 오이의 비타민C 흡수율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비타민C는 지방과 만나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거기에 레몬즙을 반 작은술 더하시면 금상첨화예요. 레몬즙에 비타민C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이게 신동식 어르신이 저녁에 드셨던 황금 조합이에요. 오이 1개, 올리브 오일 1 작은술, 레몬즙 반 작은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3번째 주제를 정리해드렸어요. 오이와 함께 드시면 좋은 5가지 조합 음식. 사과, 두부, 마늘, 달걀,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비싸지도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부엌에 이미 있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4번째 주제입니다. 시간대별로 최적화된 오이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요,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아침의 몸과 점심의 몸과 저녁의 몸이 다 달라요. 아침에는 간이 깨어나면서 혈당을 끌어올리고 점심 후에는 인슐린이 한 차례 바쁘게 일하고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오이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2배도 되고 3배도 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일어나신 직후에는 아직 몸이 덜 깨어 있어요.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물 1잔입니다. 오이 드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게 간을 깨우는 첫 번째 신호가 돼요. 찬물은 위장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해주세요. 물 1잔 마신 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서 오이를 드세요. 이때 오이 1개와 사과 반쪽을 껍질째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식사는 그 이후에 하세요. 오이와 사과를 먼저 드시면 위장에 먼저 팩틴이 깔립니다. 그 위에 밥이나 반찬이 올라가면 당 흡수가 훨씬 느려져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아침 혈당이 달라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임상연구에서 식전에 채소를 먼저 드신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채소를 먼저 드신 그룹의 식후 혈당이 평균 29% 낮았다고 합니다. 29%예요. 약을 드신 게 아니에요.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점심 전에는 특별히 오이를 드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점심 식사 때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국이나 찌개부터 드시지 말고 반찬 중에서 채소부터 드세요. 김치도 괜찮아요. 채소가 먼저 위장에 깔린 후에 밥과 다른 반찬을 드세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두 번째 오이를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혈당이 살짝 내려가면서 배가 출출해지는 시간이에요. 이때 과자나 빵 드시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바로 그 시간에 오이를 드시는 겁니다. 오이는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과 레몬즙 반 작은술을 뿌려서 드세요. 아까 말씀드린 황금 조합이에요.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 내려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저녁 식사 전까지 든든하게 포만감을 유지해줍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저녁 7시 이전에 마치세요. 그리고 저녁에도 채소를 먼저 드시는 원칙은 똑같이 지켜주세요. 저녁에는 단백질 음식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생선이나 두부나 달걀을 저녁 반찬으로 챙기시면 좋습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 시간에 뭔가 드시면 자는 동안 간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간이 푹 쉬어야 다음날 아침에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드세요. 오이가 95%가 물이라고 해도 일반 물도 충분히 드셔야 오이의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루 1.5리터, 컵으로 7잔에서 8잔 정도요. 한꺼번에 드시지 말고 1시간에 한 컵씩 천천히 나눠 드세요. 그래야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혹시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야 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처음 한 2주만 그래요. 우리 몸이 적응하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물을 충분히 드시면 변비도 해결되고 피부도 맑아지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요. 자, 시간대별 오이 복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 20분 후 오이 1개와 사과 반쪽 껍질째, 그 다음에 아침 식사,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오이 1개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이게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죠? 이 2번만 지키셔도 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5번째 주제입니다. 당뇨 수치를 가장 빠르게 떨어뜨리는 오이시마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미 오이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가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기본기를 갖추신 분들이 이 방법들을 더하시면 효과가 한층 빨라집니다. 심화법 첫 번째는 오이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이를 드실 때 보통 씨 부분을 버리시거나 그냥 드시죠. 그런데 오이씨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면 혈당 조절에 더 좋습니다. 오이씨에는 리놀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인슐린 수용체를 더 잘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자물쇠에 기름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이씨를 버리지 마시고 오이를 통째로 드세요. 심화법 2번째는 공복 오이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드시는 게 오이가 되게 해보세요. 물 한 잔 마신 후에 20분 뒤에 오이 1개를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생오이로 통째로 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간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영양소가 오이의 좋은 성분들이 됩니다. 간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김진호 교수팀의 연구에서 공복에 채소를 먼저 드신 그룹의 간 효소 수치가 3개월 후 평균 22% 개선됐다고 합니다. 간 효소 수치가 개선됐다는 건 간이 더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심화법 3번째는 오이와 식초의 조합입니다. 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중에 파는 흑초나 현미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식사 전에 한 잔 드시면 좋은데요. 이걸 오이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위장에서 소화를 늦춰요. 음식이 위장에 오래 머무르면 당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여기에 오이의 칼륨과 큐커비타신이 더해지면 혈당을 잡아주는 효과가 2가지로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흑초나 현미식초를 물 200ml에 식초 1큰술 정도 희석해서 식사 10분 전에 드세요. 처음에는 신맛이 강할 수 있으니 천천히 시작하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량씩 드시고 불편하시면 바로 중단하세요.
심화법 네 번째는 오이와 계피의 조합입니다. 계피가 혈당 관리에 좋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몬 성분이 인슐린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물쇠와 열쇠 비유 기억하세요? 계피는 자물쇠에 기름칠을 해서 열쇠가 더 잘 돌아가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당뇨병 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계피를 꾸준히 드신 그룹의 공복 혈당이 8주 후 평균 18에서 29% 낮아졌다고 합니다. 계피는 음식점에서 쓰는 바로 그 계피예요. 시장에서 아주 저렴하게 사실 수 있어요. 계피 가루를 오이와 사과에 살짝 뿌려서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계피 한 조각을 넣고 계피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심화법 다섯 번째는 오이와 10분 걷기 조합입니다. 운동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이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에 10분만 천천히 걸어주세요. 식후에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사이예요. 이 시간에 가볍게 걷기를 하면 근육이 혈액 속의 당을 직접 소비합니다. 인슐린 없이도 당이 소비되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 혈당에 좋은 이유입니다. 오이를 드셔서 칼륨이 혈관을 청소해 놓은 상태에서 10분 걷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지고 당 소비도 더 빨라집니다. 두 가지의 시너지가 일어나요. 세브란스 병원 당뇨 연구에서 식후 10분 걷기를 실천한 그룹이 그러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1% 낮았다고 합니다. 10분이에요. 집 앞 골목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자, 5가지 심화법을 말씀드렸어요. 오이씨까지 통째로 먹기, 공복 오이 습관, 식전 식초, 계피 활용, 식후 10분 걷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전부 하실 필요 없어요.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6번째 주제입니다. 고혈압 어르신들을 위한 오이와 생활습관 통합관리법이에요. 고혈압은 사실 약만으로는 완전히 잡기가 어려워요. 약이 혈압을 숫자로 내려주는 건 맞지만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혈관이 건강해져야 혈압이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오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시면 훨씬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혈압 관리 첫 번째, 나트륨 줄이기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줄이는 게 어렵잖아요. 한평생 드신 입맛이 있으신데 갑자기 싱겁게 드시면 맛이 없어서 못 드시겠다는 분들 정말 많아요. 방법이 있어요. 갑자기 줄이지 마시고 조금씩 줄여가세요. 이번 주는 소금을 평소에 90%만, 다음 주는 80%만, 그 다음 주는 70%만 이런 식으로요. 우리 미각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해요. 한 2주만 지나면 예전 짠맛이 오히려 짜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요리에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하세요. 신맛이 짠맛을 보완해 줍니다. 음식이 싱겁다고 느껴지실 때 레몬즙 몇 방울이 소금 없이도 맛을 살려줘요. 고혈압 관리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혈압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자식 걱정에, 손주 걱정에, 노후 걱정까지요. 그 걱정들이 다 혈압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10분만 깊게 숨을 쉬는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코로 4초 들이쉬고 입으로 8초 내쉬는 방법이에요. 이걸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하셔도 혈압이 실제로 낮아집니다. 미국 신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깊은 호흡 운동을 8주 동안 실천한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1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혈압약 한 알 정도의 효과예요. 고혈압 관리 세 번째, 수면 관리입니다. 혈압과 수면의 관계를 아세요? 잠을 못 주무시면 혈압이 올라가요.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이 혈관을 쉬게 하고 혈압을 낮추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회복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수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밤에 자꾸 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고 낮에 졸리시고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35%가량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한 팁을 3가지 드릴게요. 첫째, 취침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과 핸드폰을 끄세요.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막거든요. 둘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주말이라도 2시간 이상 달라지지 않도록 하세요. 셋째, 저녁에 따뜻한 물로 발을 10분 담가 보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몸이 이완되고 깊은 잠이 오기 쉬워져요. 고혈압 관리 4번째, 음악 듣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연구가 있어요. 느린 템포의 음악을 들으면 혈압이 실제로 낮아집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인데 매일 30분씩 느린 음악을 들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3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우리 세대가 좋아하시는 트로트도 되고 클래식도 되고 아니면 빗소리나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도 좋아요. 느린 음악이면 다 됩니다. 점심 식사 후나 저녁에 쉬시면서 음악을 들어보세요. 자, 6번째 주제, 고혈압 관리법을 말씀드렸어요. 나트륨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음악 듣기. 이 4가지에 오이를 더하시면 혈압약 없이 혹은 혈압약을 줄여나가면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줄이시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7번째 주제입니다. 오이 외에 당뇨와 고혈압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부엌 속 숨겨진 보물들이에요. 오이가 좋다는 건 이제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엌에는 오이 말고도 당뇨와 고혈압에 놀라운 효과를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다들 집에 가지고 계신 것들이에요. 부엌 보물. 첫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를 눈물 흘려가며 까실 때 짜증나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눈물이 사실은 약이에요. 양파를 자를 때 나오는 자극 성분이 바로 알리신과 케르세틴이라는 건강 성분들이거든요. 특히 케르세틴은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혈관벽에 쌓인 염증을 줄여줍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공복혈당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12% 낮았다고 합니다. 양파는 날 것으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날양파가 매워서 힘드신 분들은 양파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15분 담갔다가 드세요. 매운맛은 빠지고 케르세틴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니면 양파 껍질차를 드셔보세요. 많은 분들이 양파 껍질을 그냥 버리시는데요. 사실 양파 껍질에 케르세틴이 알맹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넣고 끓이면 황금색 차가 됩니다. 여기에 꿀을 약간 넣어서 드시면 드시기도 편하고 효과도 좋아요. 부엌 보물 2번째, 된장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이 당뇨와 고혈압에 좋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된장은 발효식품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장내 유익균이 만들어지고 이 유익균들이 우리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장이 건강하면 혈당이 안정돼요. 장 건강과 혈당의 관계가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전통 된장에서 발견된 바실루스 균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된장국을 매일 드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된장국은 끓이실 때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발효균들이 열에 약하거든요. 마지막에 넣고 한번 끓어오르면 바로 불을 끄는 게 좋아요. 그리고 된장은 되도록 천연 재래식 된장을 드세요. 부엌 보물 3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요즘 건강채소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당뇨와 고혈압에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드물어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스스로 혈관을 청소하는 기계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설포라판은 당뇨 합병증인 신장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인데 설포라판이 당뇨성 신장병의 진행을 43% 늦췄다고 합니다. 신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 기간이에요. 그걸 절반 가까이 막아준다는 겁니다. 브로콜리는 생으로 드시거나 가볍게 쪄서 드세요.
너무 오래 삶으시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전자레인지로 2분이면 충분해요. 브로콜리 드실 때 오이와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오이의 비타민C가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흡수를 도와줍니다. 부엌 보물 네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를 즐겨 드시는 분들 계시죠? 좋은 선택이에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이형 당뇨 환자들에게 12주 동안 녹차를 하루 3잔씩 마시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5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혈압도 수축기 기준으로 살짝 낮아졌고요. 녹차는 하루 2잔에서 3잔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실 수 있어요. 저녁에는 드시지 마시고 오전이나 오후에 드세요. 펄펄 끓는 물보다는 70도 정도의 물에 우려 드시면 떫은 맛이 줄고 영양소도 더 잘 추출됩니다. 부엌 보물 5번째, 들깨와 들기름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나라만의 보물이에요.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은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이에요. 생선으로 오메가3을 드시기 어려운 분들한테 들깨가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오메가3은 혈중 중성지방을 줄여주고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혈관이 유연해지면 혈압이 낮아져요.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충분한 오메가3을 드신 그룹의 중성지방이 평균 27% 낮아졌다고 합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해요. 국이나 찌개에 넣고 끓이시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드시기 직전에 음식 위에 한 작은술 뿌려서 드세요. 나물 무칠 때 들기름을 쓰시거나 밥에 한 방울 떨어뜨려 드시면 좋아요. 오이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것도 좋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올리브 오일 대신 들기름을 쓰셔도 됩니다. 우리 입맛에는 들기름이 더 친숙하시죠? 자, 부엌 속 보물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양파, 된장, 브로콜리, 녹차, 들깨와 들기름.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이미 먹고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비싼 영양제 필요 없어요. 우리 부엌에 이미 다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8번째 주제입니다. 오이를 드실 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정말 위험한 실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사소한 실수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잘못하면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위험한 실수. 첫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데 오이를 무작정 많이 드시는 겁니다. 오이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칼륨은 건강한 분들한테는 약이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혈액 속의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칼륨이 몸에 쌓여요.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위험할 정도로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병이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은 오이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위험한 실수. 2번째, 혈당이나 혈압이 좋아졌다고 약을 임의로 끊는 겁니다. 오이를 드시고 식습관을 바꾸셔서 혈당이 떨어지고 혈압이 좋아지면 정말 기쁘시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드시던 약을 혼자 판단해서 딱 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혈당이나 혈압은 약이 받쳐주고 있어서 안정된 경우가 많아요. 약을 갑자기 끊으면 수치가 한꺼번에 튀어올라서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천천히 조정하셔야 해요. 오이와 올바른 식습관으로 몸이 좋아지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함께 약을 줄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위험한 실수 3번째, 오이만 믿고 다른 음식을 거의 안 드시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오이가 좋다고 하니까 끼니를 오이로만 때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와야 제대로 작동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쉽고 회복도 느려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오이는 어디까지나 좋은 음식 중 하나일 뿐이에요. 밥도 적당히 드시고 단백질도 챙기시고 다른 채소도 골고루 드시면서 그 안에서 오이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오이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위험한 실수 네 번째, 농약이 남아있는 오이를 그냥 드시는 겁니다. 앞에서 껍질째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으면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이를 드시기 전에 깨끗이 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으시고 굵은 소금으로 살살 문지른 다음 다시 헹구세요.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서 5분 정도 담갔다가 헹구셔도 좋아요. 이렇게만 하셔도 표면의 농약 대부분이 제거됩니다. 위험한 실수 다섯 번째, 차가운 오이를 빈속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겁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 오이를 빈속에 드시면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위장도 예민해지셨잖아요. 오이는 냉장고에서 꺼낸 후 잠깐 실온에 두셨다가 너무 차갑지 않게 드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덟 번째 주제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신장 조심하세요. 약 함부로 끊지 마세요. 오이만 드시지 마세요. 깨끗이 씻으세요. 너무 차갑게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 다섯 가지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오이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김에요.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고혈압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이세요. 올해 63이시고 평생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간호사 출신이시니까 건강 지식이 누구보다 많으셨겠죠. 그런데도 본인 혈압은 20년 가까이 잡지를 못하셨어요. 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도 수축기 혈압이 160 아래로 잘 안 내려갔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처음 뵀을 때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선생님, 저는 평생 환자들한테 싱겁게 드세요, 운동하세요 이렇게 말해왔는데요. 정작 제 혈압은 왜 이 모양일까요? 부끄럽습니다. 그러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아는 거랑 매일 실천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부끄러워하실 일 전혀 아니에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출근하시던 습관 때문에 아침을 늘 걸으셨고 그 대신 점심과 저녁을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손주들 오면 같이 짭짤한 반찬에 밥을 많이 드시는 게 낙이셨고요. 제가 어르신께 딱 3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아침에 오이 1개와 사과 반쪽 드시기, 저녁 7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드시기, 그리고 하루 10분 깊은 호흡하기. 딱 이 3가지요. 석 달 후에 어르신이 오셨는데요. 수축기 혈압이 160에서 138로 내려가 있었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약을 1가지 줄여보자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박 선생님, 제가 40년 간호사 하면서 배운 것보다 이 석 달 동안 제 몸으로 배운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김순자 어르신이 특별한 걸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3가지만 골라서 꾸준히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쯤에서요,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답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궁금하셨을 만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질문, 박 선생님, 오이를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건강하신 분이라면 하루 2-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그만큼 커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칼륨이 과해질 수 있어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 1개 정도로 시작하시고 꼭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적당히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오이가 차가운 성질이라 몸이 찬 사람한테 안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걱정하시는 분 많으세요. 한방에서 오이를 찬 음식으로 보는 건 맞아요. 그래서 몸이 많이 차시거나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생오이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잠깐 두셨다가 드세요. 그러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3번째 질문, 오이 효과는 얼마나 지나야 느낄 수 있나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보통은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가볍다, 소화가 편하다 이런 작은 변화부터 느끼시기 시작해요.
혈당이나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건 보통 2달에서 석 달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신동식 어르신도 김순자 어르신도 2~3달이 걸렸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약입니다. 4번째 질문, 당뇨가 심한데 오이만으로 혈당이 정상이 될 수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이가 혈당을 도와주는 건 맞지만 당뇨가 오래되고 심한 분이 오이만으로 정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이는 약과 함께 그리고 식습관 전체를 바꾸는 것과 함께 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해요. 오이를 약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게 정확한 이해입니다. 5번째 질문, 이가 안 좋아서 생오이를 씹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르신들 중에 틀니 때문에 단단한 거 씹기 힘드신 분 많으시죠? 그러면 오이를 강판에 곱게 갈아서 드시거나 아주 얇게 저며서 드세요. 갈아서 드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근이랑 같이 갈지만 마세요. 오이만 갈아서 거기에 사과 간 것을 살짝 섞으시면 드시기도 편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갈자마자 바로 드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6번째 질문, 시장에 가기 힘든데 오이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있나요? 오이는 사실 오래 두면 물러지죠.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1개씩 싸서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냉장고 채소칸에 세워서 보관하세요. 눕혀두는 것보다 세워두는 게 더 오래 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싱싱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일주일치 정도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질문들의 답을 드렸어요. 이 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가지 주제에 걸쳐서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이가 당뇨와 고혈압에 왜 좋은지. 오이에 칼륨이 혈관을 청소하고 나트륨을 내보내 혈압을 내려줍니다. 큐커비타신이 간을 깨워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줘요. 피세틴이 노화된 세포를 없애고 실리카가 무릎 연골을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게 오이 한 개에 들어있어요. 2번째, 오이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당근과 같이 갈지 마세요. 바나나랑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오이지와 장아찌는 소금 덩어리예요. 껍질째 드시고 드시기 직전에 자르세요. 3번째, 오이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조합. 사과, 두부, 마늘, 달걀, 올리브 오일이에요. 이미 가지고 계신 것들이 대부분이죠. 4번째, 시간대별 복용법. 아침에 오이 1개와 사과 반쪽,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오이 1개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이게 기본입니다. 5번째, 심화법으로는 오이씨 통째로 먹기, 공복 오이 습관, 식전 식초, 계피 활용, 식후 10분 걷기가 있어요. 6번째, 고혈압 관리는 오이와 함께 나트륨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음악 듣기를 병행하세요. 7번째, 우리 부엌 속 보물들도 함께 활용하세요. 양파, 된장, 브로콜리, 녹차, 들깨와 들기름이에요. 8번째, 안전하게 드시는 법. 신장 조심하세요. 약 함부로 끊지 마세요. 오이만 드시지 마세요. 깨끗이 씻으세요. 너무 차갑게 많이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다 한 번에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하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요.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 미지근한 물 1잔 마시고 오이 1개 껍질째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에요. 우리 몸은 변화에 반응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다음 변화를 불러오고 그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2달 후에 신동식 어르신처럼 혈당 수치가 달라지고 손주를 다시 업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도와드리는 정보예요. 약을 대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함께 결정하세요. 오이와 올바른 식습관이 도움이 돼서 혈당이나 혈압이 좋아지면 그때 의사 선생님과 약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또 하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이를 포함해서 식단을 바꾸실 때 혈당을 좀 더 자주 측정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집에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면 아침 공복과 식후 2시간에 측정해 보세요. 측정기가 없으시면 이 기회에 하나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자신의 몸 상태를 숫자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일 아침 부엌에서 오이 하나 꺼내는 것까지 꼭 이어나가 주세요. 그게 건강한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한평생 자식들 위해서 사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건강 챙기실 차례입니다. 건강하셔야 손주들이랑 더 오래 놀아주실 수 있어요. 건강하셔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걱정 안 끼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여행도 가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오늘 저녁 부엌에 있는 오이 한 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오이를 드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